좀 많이 떼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암이 없어진 데는 좀 두고 떼기 때문에 좀 절제 부위를 좀 줄일 수 있다.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부위에 이제 칼을 대서 뗄 수가 있으니까 보다 정확한 절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존율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항암치료를 하고 그냥 수술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적어졌다. 그래서 4기나 3기 말이 2기나 3기 초가 되었다. 그랬을 때 수술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항암 약물 치료하고 수술하면은 이게 이제 그 항암 약물 때문에 그 체력이 많이 저하됐단 말이죠. 몸이 약해졌다.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면 회복이 잘 안 되고 염증도 생기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항암치료, 약물치료 해도 수술하는 사망률은 3% 이하다. 그러니까 바로 수술한 거와 별 차이가 없더라. 그렇다면은 항암 약물치료하고 수술한 것도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왜 수술하기 전에 항암 약물치료나 방사를 하는 게 좋으냐. 그런 지금 그 암세포가 있으면, 암 덩어리가 있으면은 그 안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약물을 주사를 하면 그 혈관을 따라서 암한테 갈 수 있죠, 약이. 그 암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술해버리면 혈관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데 그 약을 보내주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술하기 전에 항암 약물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항암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그 방사선 치료가 또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더 좋다나.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옆이 이제 3개 있죠. 상엽, 중엽, 하엽. 그다음 왼쪽엔 2개. 그 중에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른쪽 10개, 왼쪽 8개. 그래서 조그만 그런 암일 때는 그 구역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역을. 그럼 10군데 이렇게 하고 8군데 수술할 수가 있는데 보통 암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그 한 엽을 다 뗍니다. 혹시나 그 주위에도 묻어 있을 거에 대비해서 이게 한 엽을 떼죠. 그렇게 되고 좀 더 크다 그러면 한쪽을 다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임파선 그림이죠. 임파선을 보시면은 여기 임파선이 이제 수술한 여기 암이 있다 그러면 요만치 절제하고 여기 있는 임파선을 다 절제하고 해서 여기 암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되죠. 그 중에 하나로 있으면 3기 초. 하나도 없을 때는 여기 안에 있을 때는 2기 말. 이것도 없을 때는 이제 1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환자를 마취를 시킨 다음에 가장 편한 자세로, 세계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옆을 눕힌 다음에 이렇게 재우죠. 그 다음에 옆을 잽니다, 이렇게. 옆을 째가지고 이렇게 째서 이제 갈비뼈 사이로 이제 들어가서, 손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뭐 내시경에서 구멍 뚫어서 하기도 하고, 로봇 수술은 또 조금 째가지고 로봇으로 혈관 다 처리해서 빼내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굉장히 좋아졌죠. 적게 째면 적게 짤수록 덜 아프죠. 예. 이거는 이제 수술하는 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닦고 있죠. 손을 이게 이제 한 5분간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취돼가지고 빨리 수술방 들어오라고 이제 그런다. 마취과에서는. 이게 좀 주치가 말이야. 들어오지도 않고 많이 하고 하면 이제 손땅도 여기 타이머가 달려 있어요. 5분, 3분 해놓으면 이제 땡 하면 이제 손 다 닦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수술하고 있고, 앞에 이제 강사가 있고, 여기 전공의가 있고, 간호사도 있고, 보통 간호사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이렇게, 폐엽이 이제 왼쪽이면 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에서 이제 가운데 여기 이제 기관지 자르고 여기 가는 혈관 자르고 정맥 자르고 도맥 자르면 여기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이제 폐엽 절제 수술 끝났다.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이 엽을 이제 절제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혈관, 기관지, 이제 정맥 이런 거 자르면은 하나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해서 폐엽 절제 수술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다 떼면 이제 전폐 절제 수술이라고 그러고 이 수술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흉곽 내시경을 한다면은 예를 이제 카메라 들어가서 보면서 수술 부위가 여기 있으면 요걸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잡고 잘라서 이렇게 절제할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너무 연세가 많다. 물론 80 되신 분도 뭐 수술해가지고 뭐 괜찮은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고령 환자, 그 전신 상태가 불량하거나 딴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 그리고 수술을 난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뭐 치료는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뭐 자식의 도리로서 뭔가 해둬야 되겠다 그러면은 수술 외에 방사선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냉동 절제라 그래갖고 이제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 전기를 통하게 하면은 그 바늘 끝이 마이너스 20도씨 뭐 이렇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생물체이기 때문에 얼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녹이면은 그 세포가 터져버려요. 얼렸다가 녹이기 때문에. 그 빙산 깨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냉동 절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크기가 문제죠. 크기가 한 3cm 정도 되면은 그러다 너무 크면 이제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완치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레이저 치료. 근데 레이저를 또 쏘아가지고 또 우리가 뭐 약을 주사해가지고 하면 그 약이 암세포에 가서 딱 침착을 해요. 그 다음에 레이저를 쏘면은 그 약하고 같이 암세포 날아가는 그 레이저 치료도 있고, 여기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딱 누워있으면은 암 덩어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게 저기 우리가 그걸 설계를 해요. 암 있는 부위를. 그래갖고 우리 몸에 이제 뭐 흉백에서부터 몇 센치 아래에 얼마 크기가 어떤 방향으로 있다.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시켜놓으면 저 기가 돌아가면서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쪼우죠. 이게 딴 데는 이제 손상을 안 주고, 그래서 암만 죽일 수 있다. 요게 이제 옛날에 있던 방사선 치료기. 보면은 암이 여기 있으면 보통 방사선을 딱 쬐면은 방사선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멀쩡한 이 폐도 방사선이 통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사선 폐렴이 생겨요. 가지고 암 치료는 잘 된 것 같은데 숨이 자꾸 차고 뭐 가래도 나오고. 그래서 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하는 게 이제 3D 입체, 이게 토모세라피거든요. 그래서 암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암이 치료가 200이 들어가게 하고 이쪽에서 10씩 준단 말이에요. 10 해가 10개를 주면은 딴 데는 전부 10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200, 100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만 집중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그 용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딴 데는 적게 가게 해가지고 딴 데는 방사선 폐렴 안 생기게 하고 암은 죽이는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환자분이 처음에 병원에 올 때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항상 뭐 건강한 몸으로서 등산도 잘 했고, 그러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기침을 좀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려고서 이제 보건소에 한번 가서 찍었죠. 그리고 또